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78회 생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송구입니다. 네, 포드입니다. 어 거의 저희가 한 열흘 만에 사진통장에서 다시 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기예보 방송을 포디랑 우리 그만하자 그렇지만 변함없이 또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광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탁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고 나면은 컨버팅을 해서 유튜브 쪽에다 올려드리는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좋아요 한 클릭씩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포디 그렇겠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 강좌에 대한 광고는 뭐냐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인 포토 아카데미 153에서 송보와 함께하는 사진 장비 구입 요령과 관리 노하우라는 사진 특강의 무료는 아니고요. 3회 교육으로 유료로 진행을 하는 거를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이거나 카페 회원이 아니신 회원들은 보셨으면 신청을 하시고요. 아직 저희 카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다음에서 포토 아카데미 153을 치시면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들어오셔갖고 그 사진 특강을 신청을 하시면 요번 설 지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3회에 걸쳐서. 그래서 그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이냐 하면 카메라의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선택,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 관리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충무로나 남대문에 쪽에 있는 전문 오프라인 샵을 저랑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이며 또 어떠한 샵에서 믿을 수 있는 샵들을 제가 이제 추천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로 3회에 걸쳐서 사진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사진통장 7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방송 77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콘탁스 G2 카메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2 카메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렌즈는 표준 렌즈가 얘는 45mm f 둘짜리가 들어가는데 이거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28mm 2.8짜리 렌즈를 꽂힌 카메라를 제가 충무로에서 너무너무 깨끗한 거를 발견해서 저번에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게 나오면은 제가 방송을 하겠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깨끗한 카메라 바디가 28mm가 꽂힌 게 보여서 갖고 나왔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보는 카메라 G2, G1이 있고 G2가 있는데 G1은 얘의 구형 버전이고 G2가 G1보다 이제 AF라든가 셔터 스피드라든가 그거를 좀 더 개량하고 좀 더 고급 버전으로 나온 카메라이긴 한데 보통 티타늄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샴페인 골드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밝은 하얀색 계통의 메탈 재질의 색들을 주로 보셨을 텐데 이 블랙 바디 자체는 참 보기가 쉽지 않은 카메라에 G2에. 그런데 너무너무 깨끗한 블랙 바디가 더군다나 있어갖고 얼른 제가 야 줘봐 방송하게 그래갖고 갖고 나온 카메라입니다. 이게 발매 가격은 블랙 바디가 아닌 너 티타늄 색이 어떤 건지 알아, 포디? 모르겠어? 허연가? 뭐 누런가? 샴페인 골드색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알아? 몰라. 샴페인을 그러니까 몰라. 실버도 아니고 티타늄이라고 약간 그 재질색 그 티타늄이라 음, 그러면 니콘 F3T 보면 위가 완전히 실버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닌 그 메탈 재질의 독특한 샴페인 골드라 그래야 되나? 보통 그렇게도 표현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검은색이냐 하얀색이냐고 그냥 두 가지 색으로만 논한다 그러면 하얀색 계통인데 음, 그게 보통인데 이 블랙 바디의 콘탁스 G2가 보기가 쉽지 않은 카메라야. 음, 이게. 그런데 이 카메라가 또 있어도 지저분해 보통. 근데 이게 상당히 깨끗해. 근데 이게
이 희한하지? 어떤 카메라들은 실버나 화이트 바디 쪽이 비싼 카메라가 있고 어떤 것들은 블랙 카메라가 비싼 것도 있는데 사실은 발매 가격에선 차이가 없거든. 근데 이제 사람 중고를 살 때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이 무엇이냐 해갖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더 비싸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블랙 바디가 하얀색 계통의 바디보다는 같은 G2일 때 얘가 더 비싸다. 같은 렌즈일 때도 블랙 바디가 더 블랙으로 된 렌즈가 더 비싸다. 바디도.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맞는 얘기일 것 같아. 어쨌거나 너무너무 깨끗한 바디가 있어서 약속대로 내가 갖고 왔어. 자, 그래서 콘탁스 G2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냐 라고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얘는 SLR 카메라냐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냐 즉 레인지 파인더 RF 카메라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얘는 미러가 없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다. 즉 라이카와 같은 개념의 카메라다. 저번 시간에 뭐 했지 우리? 요 전 바로 전? 코니카 헥서 그거랑 헥서 RF 그거랑 좀 비슷해. 생긴 게 보니까. 그렇지? 그거 마찬가지지. 라이카 뭐 M6, M7 그 다음에 콘탁스 G1, G2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코니카 헥스 RF 이 세 가지 기종이 다 똑같이 렌즈 파인더 카메라이면서 렌즈 교환이 되는 고급 기종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물론 얘네들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다. 필름 카메라다. 그래서 이 G2는 1996년부터 2003년도까지 생산이 됐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콘탁스라는 브랜드는 뭐냐? 요즘에 어쩌면 디지털 카메라에 익숙해진 세대, 필름 시대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에 익숙해진 시대는 야, 콘탁스가 뭘까?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그러면 렌즈에서 칼 자이스 렌즈라는 건 다 아실 거야. 그치? 칼 자이스 이콘사거든. 그게 회사 원래 명칭이. 그 칼 자이스사에서 만들었던 카메라 명칭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콘탁스라는 카메라야.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1960년대인가 67년도인가 70년도인가 그 이후에 60년대인가 50몇 년도인가 하여간 나 정확히 역사적으로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동독하고 서독하고 이렇게 갈라지잖아. 동독하고 서독하고 갈라지는데 그때 이제 그 자이스 그쪽에서 이제 뭐 어떠한 뭐 압력이라든가 뭐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거라 내가 뭐 그 예민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콘탁스 카메라를 이제 서독 쪽에서 생산을 못하게 돼. 콘탁스라는 카메라를 자이스사에서 생산을 못하게 돼 갖고 이거를 그 후에 일본에 있는 야시카라는 회사 알아? 혹시 야시카? 야시카. 야시카 카메라라고 있지. 그게 이제 메이저 니콘이나 캐논 뭐 미놀타 이런 올림푸스 같은 메이저 회사는 아니었고 그 밑에 급의 회사인데 야시카에서 이제 콘탁스에서 기술 제휴로 바디를 만들게 돼. 자이스 렌즈는 독일에서도 만들었고 일본 야시카사에서도 같이 만들었었지. 그렇게 만들어 오다가 그 야시카 카메라가 에서 콘탁스를 만들다가 다시 교세라 카메라에서 만들게 돼. 교세라 그룹이라 그러지. 교세라는 사실은 카메라보다는 굉장히 세라믹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야. 세라믹. 그래서 현재도 일본 내에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명할걸. 교세라에서 만든 세라믹 칼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면서 주황용 칼들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면서 유명하고 아마 전 세계 시장에 세라믹 하면은 교세라를 떠올릴 만큼 유명한 회사야. 거기서 이제 카메라 사업부가 있었겠지. 거기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던 거야. 콘탁스를 기술 제휴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세라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만드냐면 이제 뭐 핸드폰 이런 것들. 그 다음 교세라에서 가끔 가다 보면 복사기도 보일 수 있어. 복사기. 왜냐하면 광학 사업부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연역들이 된다는 거거든. 어쨌거나 그래서 바디하고 렌즈 자체를 기술 제휴로 해갖고 처음에는 콘탁스 카메라를 일본 야시카 그 다음에는 교세라 그룹에서 조립을 해서 만들었고 자 그러면 렌즈는 뭐를 쓸까? 포디. 렌즈를 콘탁스 렌즈는 어떤 렌즈 쓸 거야? 칼 자이스 쓰네? 당연히 칼 자이스 렌즈를 꽂아 쓴다. 칼 자이스 딱 써있네. 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콘탁스라는 회사는 이렇게 보면 되고 굉장히 자이스 이콘사가 역사가 깊은 회사야. 역사가 깊은 회사고 좀 더
칼 자이스의 역사라든가 히스토리 브랜드의 특성 이런 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내가 이제 수업해놨던 그런 자료들이 우리 포토 아카데미 153이란 카페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칼 자이스의 브랜드 유튜브에 역사의 저 특성, 단어 검색하시면 다 나올 나올 거다. 거예요. 송보가 제가 그 수업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음. 그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정말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해 드린 게 있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 콘탁스 G2 카메라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라는 거지. 일단 필름 규격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이제 반대가 된 거야.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얘기할 때는 필름 카메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필름 카메라를 얘기할 때는 디지털 카메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24 곱하기 36mm 필름 사이즈를 갖는 규격을 갖는 카메라다. 즉 디지털 카메라 기준으로 보면 풀프레임 크기의 필름을 찍는 카메라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렌즈 파인더 카메라하고 77회 때 말했던 코니카 헥사 RF 카메라는 초점을 어떻게 맞췄지? 수동이지, 수동. 수동 초점으로 맞췄는데 얘는 자동이야. AF. 맞는 소리 들리지? 들리시나요? 찍찍 소리 나지? 이게 AF 맞추는 거고 이거 셔터 소리란 말이야. 맞으면 찍으면 된다. 그치? 그럼 좀 맞은지는 어떻게 알아? 이게 눈으로는 확인을 안 돼. 얘가 단점인데 이 안에 거리가 맞으면은 그러니까 보는 창은 보는 그냥 보기만 할 거잖아. 파인더 창을 이렇게 들여보다 보면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면 초점 맞추는 에어리어가 조그만 게 있고 거기에다 맞추고 내가 찍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딱 초점을 반클릭 이 셔터를 반클릭을 하면은 지금은 1m 정도에 맞는다고 표시가 나오면서 불이 딱 들어와. 그럼 맞은 거다? 근데 우리 눈으로 실질적으로 라이카의 M6라든가 M7 또는 코니카 헥서 그 이중 합치 시간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초점 정확도는 굉장히 높다. 눈으로 확인 못하지만 날 믿어라. 내가 예전에 이 필름 카메라 G2를 한 3년 정도 썼었어. 이 시스템을. 근데 내가 초점이 안 맞아서 난 얘를 믿고 쓸 때 나도 그게 사실은 불안했거든.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 거쳤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실전에서 써봤는데 3년 동안 쓰면서 내가 의도치 않게 초점을 못 맞힌 경우는 거의 없다. 99% 이상 초점이 들어온다. 단! 얘 렌즈가 몇 개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렌즈가 쭉 7개인가가 있어. 총 생산된 렌즈가. 근데 거의 90mm, 가장 긴 렌즈가 90mm인데 90mm 쪽에서는 초점의 정확도가 그 밑에 있는 다른 렌즈들보다는 조금 부정확도가 있긴 한데 그것도 쓰는 요령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크게 개의치 않고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렌즈보다는 초점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일단 아까 첫 번째가 AF로 초점을 맞춘다 그랬잖아.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마치 그냥 자동 카메라 있지. 똑딱이 자동 카메라 것처럼 렌즈 교환이 되는 카메라야. 렌즈 교환이 이게 되겠지? 이렇게 렌즈 교환이 돼. 이거 28mm지. 우리가 렌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28mm. 쉽게 얘기해서 뒷담화. 뒷렌즈가 뒤로 볼록하게 튀어나왔지. 튀어나왔어. 우리가 흔히 쓰는 DSLR용이든 SLR 카메라, 필름 카메라든 미러가 있는 DSLR 카메라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구성 자체가. 이거는 이제 보통 대칭형 렌즈겠지. 대칭형 렌즈. 그래서 렌즈 맨 뒷면부터 필름면까지 거리, 즉 백포커스가 이건 미러가 없잖아. 그래서 전형적인 대칭형 렌즈로 만들어 갖고 필름면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21mm는 더 붙겠지. 이건 실제로. 그러니까 렌즈가 작잖아.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DSLR인가 SLR 필름용, 즉 미러가 있는 카메라의 렌즈들은 대표적인 설계가 내가 얘기했지만은 레트로 포커스 타입인 디스타곤, 자이스의 디스타곤, 영망원 렌즈라고 렌즈가 광각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크단 말이야. 그거에 비해서 이런 비대칭 렌즈, 즉 렌즈 파인더에 쓰는 카메라, 그게 라이카건, 이 콘탁스의 G2, G 렌즈든 간에 그런 렌즈들이, 대칭형 렌즈들이 어떤 것들이 좋냐면 샤프니스가 좋고 주변부 강량 부족 현상, 그 왜곡 숫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래서 렌즈 설계가 자유롭다. 자유롭고 쉽고 그렇게 듣고 성능도 상당히
고성능이다 보면 돼. 음. 내가 이따가 이 G 렌즈의 특성들을 쭉 말씀을 좀 드릴 거야. 내가 3년 넘게 썼으네. 이 카메라를 제가 3년 넘게 썼다라는 건 주력으로 썼다라는 얘기야, 내가. 주력으로 이 카메라를 3년 넘게 썼던 카메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지, G2 카메라가. 자, 그래갖고 좀 살펴보면 이거는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까지 있어. 4천. 그 다음에 또 하나 조리개 우선을 지원을 해주는 카메라야. AF에다가 조리개 우선 카메라 자동화가 돼 있다라는 카메라지. 그 다음에 ISO 당연히 지원해주고 이쪽에 모터 드라이브가 CL, CH. 그래서 CH일 때는 초당 4콤마가 돌아가고 CL일 때는 2콤마. 그 다음에 그냥 S일 때는 1콤마. 그 다음에 뒷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가 하나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CAF, Continue AF.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개념. 그 다음에 SAF, 싱글 AF의 약자지. 셔터를 누르고 초점이 잠기고 찍히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메뉴. 메뉴. MF도 초점이 되는데 요 앞에 달린 요 다이얼 있죠? 요 다이얼. 이 다이얼이 MF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다이얼이야. 그 렌즈에서 안 돌리고 이거로 돌리는 소리 아니야? 그렇지. 이걸 돌리는데 우리 눈에는 아까 안 맞아 보인다 그랬잖아. 이중합치식이 아니라 이 안에 거리 스케일이 나와. 그렇게 갖고 양쪽으로 초점이 수동으로 맞추게 되면 이거 돌려가면 한번 해볼까? 그거 아까 봤어. 가운데로 이렇게 하다가 맞으면은 초점이 맞으면은 거기에 딱 점이 들어와. 그런데 내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MF로 맞추는 걸 나는 권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도는 떨어져. 정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AF로서 쓰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고 셔터는 자동일 때 조리개 우선일 때는 16초에서 6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해주고 수동일 때는 4초에서 4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벌브 샷다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모터 드라이브 속도는 CH일 때 4콤마, CL일 때 2콤마 그 말씀드렸던 거고 얘는 배터리가 있어야 작동을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CR2 3V짜리 그게 두 개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무게는 렌즈 빼고 바디가 605g이다. 묵직해. 만져봐. 이것도 좀 무거워. 코니카 저번에 헥사처럼 묵직하지. 조금 무거워요. 굉장히 전자가 그 다음에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이거를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뷰파인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는 찍히는 렌즈하고 보는 눈이 따로따로 있잖아. 그래서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면은 파인더 창이 보여.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보통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들은 라이카가 됐건 저번에 해드렸던 그 코니카 헥사 RF가 됐건 그 안에 파인더 안에 브라이트 프레임이라는 게 보여. 네모난 거지. 그 파인더 안에 보통 두 개가 한 쌍으로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28mm 밖에 창이 28mm고 가운데 게 또 조그만 창이 나와. 그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건 28mm, 안에 거는 90mm. 그럼 90mm 화각이 작으니까 같은 창 안에 조그맣게 그려져고 그 안에다가 넣고 파인더에다 넣고 쓰려면 불편하잖아. 그 소리는 뭔가 내가 구도를 잡을 때도 그렇게 그 안에다가 내가 찍고 싶은 거를 넣으라 이 소리지. 그런데 28mm 쓸 때는 불편한 게 없지. 넓게 보이니까. 거의 다 들어오니까. 근데 28mm 창 안에 90mm가 만약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좁은 폭으로밖에 보이질 않을 거 아니야.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콘탁스 G2의 뷰파인더는 렌즈를 28mm를 꽂으면 28mm 창으로 바뀌고 90mm를 꽂으면 90mm 화각 창으로 바뀌어. 화각은 90mm 화각을 보이지만 창 자체는 넓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구도해서 찍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뭐냐 하면 찍히는 렌즈하고 보는 창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패럴렉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지. 내가 보는 거하고 찍히는 거하고 시차 다르게 찍힌다는 얘기지. 약간씩. 그게 이제 근접거리로 갈수록 더 심한데 그거를 얘는 자동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준다. 근접거리로 가면 얘가 그 오차를 보정을 해줘갖고 보이는 걸 줄여준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진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 콘탁스는 전자 장비의 결정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고
전자로 할 수 있는 그거를 굉장히 훌륭한 결정체가 콘탁스 카메라라는 말을 했었어. 그만큼 얘는 바디 자체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전자화된 카메라다. 얘를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라이카의 M7? M7. M6는 수동 카메라고 M7은 필름 카메라 중에 라이카의 M7 필름 카메라 중에서 조리개 우선이 지원되는 카메라거든. M7은 내가 그 카메라 그 M6 카메라에서 AF가 된다. 라고 비교하면은 크기라든가 무게라든가 거의 렌즈 성능이라든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가격은 얘가 많이 싸지. 렌즈 파인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면서 렌즈 굳이 파인더를 라이카 좋다. 그다음에 뭐 F3도 좋지만은 그런 부피감이라든가 그런 거보다 이렇게 조그마면서 자 이건 이제 렌즈 얘기를 내가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렌즈 얘기를 하면은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후레쉬 전용 후레쉬가 달리는데 스피드라이트가 있는데 이제 TTL을 지원을 해주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쓰기가 편하다. 렌즈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좀 할게.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 내가 지금까지 써본 35mm용 렌즈 중에서 콘탁스 G2에 맞는 G 렌즈라고 그러거든. 얘가 칼자이스에서 만든 G 렌즈가 광학적인 성능은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35mm 35mm용 렌즈 중에서 모든 35mm 필름을 쓰는 35mm 카메라 소형 카메라 중에서 렌즈의 성능만을 놓고 보면 라이카도 좋지.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35mm가 이 렌즈 35mm, 28mm가 아니라 이 35mm용 카메라. 35mm용 소형 카메라. 그게 35mm 용 필름 카메라 중에서 라이카도 있고 니콘도 있고 캐논도 있고 올림푸스도 있고 콘탁스에 맞는 렌즈도 있지만 콘탁스에서도 SLR에 맞는 게 있고 이 G2에 맞는 G 렌즈, G 마운트라 그러거든 얘가. G 마운트 렌즈도 있지. 얘랑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렌즈가 어디 있겠어. 라이카가 있을 거고 코니카의 헥서가 있을 거고 포익트렌드 렌즈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니콘이나 캐논은 설계 자체가 다르니까. 하지만 모든 걸 하여간 다 통틀어서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렌즈 중에 가장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렌즈가 콘탁스 G2에 맞는 G 렌즈들이 아닐까. 나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예전 생각을 하면서 하나 기억에 났던 게 뭐냐면 2000년도 얘가 3년인가 그때까지 생산이 됐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걸 쓰면서 그때 이제 디지털 시대가 이제 막 붐을 이룰 때거든.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음에 G2가 아니라 G3가 나올 때는 요대로 해갖고 뒤에다 이미지 센서 그 당시에는 이제 600만 원 쓰면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니까 600만 원 써 이미지 센서 하나만 박아라. 내가 이거 100% 사서 몇 대를 사서 내가 굴려주마. 그랬는데 교사라에서 2005년도인가 7년도에 카메라 사업을 접어. 그래서 얘가 G3가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참 아쉬웠던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 만약에 필름 카메라용에서 정말 성능이 좋고 정말 이거 난 렌즈 성능 하나로 정말 필름 카메라에서 끝장을 보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얘를 사라. 나는 이 렌즈가 라이카 렌즈들도 굉장히 좋아. 난 라이카 렌즈랑 얘가 대동소이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얘가 성능이 더 낫다고 나는 사실은 감히 평가를 해. 뭐 렌즈만 보면 당연히 칼자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꼭 칼자이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칼자이스사에서도 만든 렌즈 중에서도 콘탁스 G에 맞는 이 렌즈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좋다. 내가 써본 렌즈 중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라이카 쓰시는 분들은 어쩌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리고 뭐 차트에 걸었을 때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렌즈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지. 뭐 샤프니스라든가 해상력 이게 다는 아니야. 감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깊이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색감이라는 표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라이카 렌즈랑 굳이 보자면 대동소이하거나 더 좋거나 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 이 콘탁스의 G2에 맞는 G 렌즈들을 자체를. 얘는 몇 가지 렌즈가 나왔냐면 16mm, 홀로건 16mm.
그 다음에 21mm, 28mm. 음. 이거는 이제 비오곤일 거고, 음. 그 다음에 35mm, 45mm. 음. 얘네들은 이제 디스타곤일 거고, 그 다음에 90mm 조나가 있고, 음. 줌 렌즈 3570 줌이 있어. 음. 그건 이제 바리오 조나겠지? 그런 렌즈들에 총 7개의 렌즈가 나왔는데, 나머지 렌즈들은 다 일본 교사라에서 기술 제휴로 조립을 해갖고 나온 거고, 16mm f8짜리 홀로곤 그것만 유일하게 독일에서 나왔던 렌즈인데 이 렌즈는 쓰기가 조금은 불편을 해. 뭐냐면 거리계 거리계 그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주변부 광량 부족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디스타곤이라 그랬어? 아, 프라나. 다시 정정할게. 다시 내가 얘기할게. 홀로곤 16mm, 그 다음에 21mm, 28mm. 21mm하고 28mm는 비오곤일 거고, 35mm하고 45mm 둘짜리, F 둘짜리는 저기 디스타곤이 아니라 플라나의 표준 렌즈 구성을 하고 있을 거고, 디스타곤이라고 내가 아까 했니? 내가 실수한 거. 나도 그래서 지금 팠을 디스타곤은 SLR용 렌즈에 레트로 포커스 타입을 디스타곤인데 내가 실수를 했네. 프라나 렌즈고 90mm는 조나 렌즈가 있고 3570은 바리오 조나다.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나머지 렌즈들은 일본 교사라에서 기술 제휴로 조립해서 나왔어. 그 다음에 16mm f8짜리인데 그건 조리개가 고정이야. 조리개 고정인데 그건 AF가 아니고 수동밖에 안 돼. 초점도. 근데 그거는 센터 필터를 써야 돼. 왜냐하면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있어갖고 광량 부족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센터 그라데이션 필터를 써줘야 된다는 거지. 대형 카메라에 광각 렌즈 쓸 때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불편한데, 그 다음 별도의 또 뷰파인더를 가져야 되지. 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28mm까지 화각을 지원해 주니까 뷰파인더가. 그래서 21mm 렌즈도 별도의 뷰파인더를 위에다가 달고서 이걸 보고 찍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건 어떤 카메라나 28mm 밑에 거는 라이카도 마찬가지고, 그때 말했던 그 콘탁스 헥사 RF 걔네들도 그 밑에 급을 쓸 때는 별도의 뷰파인더를 달아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의 단점이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 하지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계속 쓰더라고. 그럼. 하지만 이 거리계 연동식 RF 카메라의 모든 RF 카메라의 광각 렌즈들이 성능이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SLR용 광각 렌즈보다 성능이 뛰어난 이유가 미러가 없기 때문에 대칭형 렌즈로 만들 수가 있어. 대칭형 렌즈. 기술적으로 에러를 범할 확률이 에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수차가 발생할 확률이 그러니까 줄일 수가 있는 거지. 하여튼 광학적으로 이로움이 있는 구조구만. 대칭이라는 게. 그렇지. 그렇게 해갖고 필름면하고 백포커스 렌즈 뒷면하고 백포커스 거리를 최단대로 정말 짧게 만드는 거야. 28mm는 정말 2.8cm야. 21mm는 정말 2.2cm야. 그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샤프니스들이 증가해. 왜곡 수차도 적다. 자, 다른 카메라 얘기할 거 없이 콘탁스 G2의 성능 얘기를 좀 하자. 얘는 여기에 맞는 렌즈는 사실은 금액도 싸. 요즘은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들이 좀 올라간 것 같아. 그렇지? 금액들이 좀 올라갔는데 라이카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싸. 그렇지. 얘네들은 만약에 블랙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실버나 티타늄색을 띠는 그 샴페인 골든가 하여간 그 밝은 색의 렌즈들이다. 흔히 우리가 보는 거. 그런 건 그냥 한 3, 40만 원이면 사는 거야. 바디. 렌즈 하나. 렌즈. 라이카 렌즈가 얼마니? 3, 400만 원 해. 그거에 비하면 얘는 10분의 1 가격이면 사는 거야. 그렇지. 중고가 10분의 1 가격이면 사. 근데 성능이 대동소이하고는 더 좋을 수도 있다. 내가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난 정말 그렇다고 봐. 굉장히 좋은 렌즈. 얘는 테스트기에 걸거나 실제로 보면 보통의 렌즈들이 밝기를 보면 16mm 8, 21mm 2.8, 28mm 밝기 2.8, 35mm f2, f2, 그 다음에 45mm f2, 90mm 2.8이거든. 적당히 어두운 렌즈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작지 렌즈도. 근데 대칭형 렌즈다 보니까 작게 또 설계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대칭형이란 광학 구조 자체가
굉장한 하여튼 설계 자체에 유리함이 있구만. 그런 유리함이 있고. 그런데 왜 그 광각에서 대칭형 렌즈를 못 만드느냐? 미러가 있는 그치, 거는 이제. 그러다 다가갈 보니까 수가 없으니까 레트로 포커스 타입이라고 영망원 렌즈로 설계를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수업해놨던 것들 중에 초점거리 요 부분들을 찾아서 자세히 나중에 이제 보시면 한번 이제 보시면은, 나올 거야.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하여간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얘 렌즈들을 찍어 보시면은 얼마만큼 샤프한지를 느끼게 될 거고, 또 하나 보통의 렌즈들이 개방에서는 조금 소프트하잖아. 소프트하고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들도 좀 있고, 외국차는 뭐 조리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거나 그게 얘네들은 개방에서부터도 샤프하게 올라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 설계하는 게. 그다음에 또 하나, 광각 렌즈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왜곡 수차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의 콘탁스 G2에 맞는 G 렌즈들의 광각 렌즈들은 왜곡 수차가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건 왜곡 수차가 없는 렌즈를 많이 써서 그렇다기보다도 아까 설계 공학적으로도 이미 그 기본 유리한 점을 가지고 가서 그런 거. 그건 뭐 뭐로 설계하든 이제 상관없이 어쨌거나 왜곡 수차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잘 만들어졌다라는 렌즈야. 뭐 그렇다고 다 대칭형 렌즈라고 다 그렇진 않아. 설계를 그렇게 해도 잘 못 만들면 왜곡 수차가 왜 없겠어? 있지. 아주 오래된 옛날의 렌즈들도 왜곡 수차들이 있어 사실은. 그런데 얘는 그 양이 굉장히 작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이렇게 역설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자,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시대니까 G2에서 필름을 G2에서 끝내고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G3에서 이미지 센서를 여기다가 필름 대신 이미지 센서를 박아주면 나는 그대로 이 G3 시스템을 그대로 쓰겠다 라고 하고 난 바랬는데 안 나왔다. 디지털로는 안 나왔어요. 딱 이 G2에서 끝나더라고. 칼만 만들더라. 교세라 회칼을 하나 사야 되겠구만. 뭐 어쨌거나 교세라 칼 굉장히 좋아. 내가 그 세라믹 칼. 걔네 세라믹 칼은 비싸. 보통 과도 말고 그냥 우리 주방용 식도 있잖아. 그런 거 보통 한 생선 전용 칼이 내 2개가 있어. 대바하고 사시미하고 집에 있는데 한 12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가. 칼 하나에. 얘네 거 싸잖아. 세라믹 칼 유명해 얘네 거. 아니 어쨌거나 칼 얘기를 하냐 교세라 얘기하다가. 어쨌거나 콘탁스 렌즈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가 이제 3570에 마리오 조나 준 렌즈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 나는 주력으로 어떤 렌즈를 썼을 것 같아? 내가 이전에 썼을 때. 뭐 35 좋아한다며. 난 35mm하고 저기 21mm를 주로 썼거든. 35하고 21. 비오건 21mm 2.8짜리하고 저기 35mm 프라나 F2짜리하고 45mm F2짜리하고 이렇게 갖고 썼어. 보통 우리가 갖춘다 그러면 28mm하고 45mm하고 90mm를 보통 사. 그게 정석적인 거리 견동식 카메라를 사는 시스템이야. 그런데 나는 이제 35mm를 워낙 좋아하니까 35mm를 샀고, 나는 28mm 화각보다는 사실 24mm 화각을 좋아하는데 얘에 맞는 G 렌즈의 28mm 비용은 28mm 성능이 워낙 좋아. 퍼펙트라고 봐도 돼. 그 좋고 한데 나는 그 화각이 조금 좁게 느껴지거든 나한테는. 그래서 난 21mm를 사서 뷰파인더를 따로 달고 쓰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렌즈 자체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인물 사진을 많이 찍을 거 아니면은 90mm는 굳이 안 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것처럼 35mm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35mm 하나, 그 다음에 광각에 21mm나 28mm 하나. 근데 35mm를 사면 28mm보다는 21mm를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8mm 화각이 맞는다 그러면 35mm보다는 45mm를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이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얘 단점은 장점이자 단점이 AF가 되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좀 느리게 찍으면서 수동으로 초점을 못 맞추는 건 단점으로 될 수가 있지. 수동으로 초점을 못 맞춘다는 말은 뭐냐면 얘가 수동 지원을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중합치식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서 맞춰진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보지는 못한다.
그래서 얘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를 나는 권하지는 않는다. 정확도도 떨어지더라 내가 써보니까. 그 대신 AF 성능이 G1 얘 구형 모델인 G1보다 상당 부분 올라왔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똑딱이 카메라 쓰듯이 렌즈 교환이 되는 똑딱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거리 스냅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찍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의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필름으로 룩배로 확인해 갖고 슬라이드 필름이라든가 흑백으로 봤을 때 현존하는 이 세상에 내가 써본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35mm용 그러니까 소형 카메라용 니콘, 캐논, 뭐 라이카, 뭐 콘탁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최고의 렌즈 광학적인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찍기는 쉽게 찍었지만 성능은 어느 카메라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만큼 성능이 좋은 렌즈다.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이게 G3 해갖고 디지털을 만들려고 하네. 아이 교사라. 너무 멋있지. 칼 만드는 거 없이 카메라 만들고. 근데 이거를 이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초점 맞추는 소리. 그 싫어하면 어떻게? 요즘은 너무 조용하지. 초점 안 맞춘다는 소리.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 예전 생각나네. 내가 참 이거 3년 동안 엄청나게 썼던 카메라야. 그리고 너무너무 만족했어 이 카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저번 주에 코니카 헥서 RF를 소개시켜. 그 카메라 좋은 카메라야. 라이카 M6, M7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이 콘탁스 G2를 내가 사기 전에 지금도 갖고 있지만 라이카의 M4P라는 카메라를 쓰고 있었어 내가. 그랬다가 이제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에서 라이카 M4P, M6가 나오기 전 모델이거든. M4P에다가 노출계를 달면 M6가 된다고 보면 돼. 거기다 이제 렌즈 몇 개를 갖고 써다가 콘탁스 나는 또 개인적으로 칼 자이스 렌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칼 자이스 렌즈가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카메라들은 성격이 다른 특성들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지만 나는 어쨌거나 그 특성들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콘탁스 G2에서 라이카 같은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가 나오는 거야 G1일 때. G1을 사서 썼는데 바디가 조금 그랬어. 렌즈는 좋았는데 그래서 그건 좀 쓰다가 다시 팔았고 G2가 나왔네. 그래서 만져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G2를 사갖고 쓰면서 내가 사실은 M4P를 많이 안 썼어. 그러면 지금의 내가 M4P를 안 쓰냐? 써. 그것도 필름 카메라로 쓰고 그 다음에 얘가 내가 G3를 만들었으면 디지털 카메라로 콘탁스 G3를 만들었으면은 내가 아마 그걸 샀을 거야. 근데 교사라가 문 닫으면서 안 만들었잖아. 어쨌거나 디지털로는 안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라이카의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을 산 거거든. 거리계 연동식으로 된 디지털 카메라를 산 거거든. 민들레봄님 끝나기 2분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어쨌거나. 네. 그래서 네. 참 나는 이 카메라에 애착이 많이 갔고 좀 아쉬움이 남는 거다. 자 정리를 해볼게. 콘탁스 G2 카메라는 아마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로서 RF 카메라로서 라이카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코니카 헥스 RF 그 다음에 콘탁스의 G2 이렇게 갖고 이제 성격이 조금씩 틀린 거고 걔네들은 이제 수동으로 완전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고 얘는 초점까지도 AF로 맞춰주는 좀 더 자동화된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름 카메라에서 정말 렌즈의 광학적인 성능만을 따진다 그러면은 최고봉에 있다. 어느 것보다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뷰파인더도 브라이트 프레임 자체가 창을 바꿀 때마다 각각의 렌즈별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28mm, 뭐 35mm, 뭐 90mm 또는 28mm, 90mm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 브라이트 프레임보다는 편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런 것들로 염두에서 보면은 나는 사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나는 AF는 싫다. 자동화된 건 싫고 필름 카메라라도 진득하게 내가 초점을 맞추면서 천천히 찍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라이카 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카는 너무 비싸다. 그러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코니카 헥스 RF 그쪽으로. 그런데 난 편하게 정말 다니면서 편하게 찍고 싶다는 콘탁스 G2죠. 근데 G1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 G1 살 바엔 돈을 조금 더 주고 G2로 사는 게 낫다. 성능이 레벨업이 됐다. 초점도 훨씬 정확도가 높아졌다. 렌즈는 똑같은 렌즈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G1 카메라에는 3570 그 렌즈는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하더라도 쓸 수가 없고 또 하나 21mm인가? 21mm는 뒤에
뒤에 이거 전자 그거 있지. 그걸 좀 개조를 해줘야지 쓸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콘탁스 G2 카메라를 사셔라. 광학적인 성능을 후회 안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네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해드렸나? 좀 안 좋은 얘기들도 해드렸잖아 내가. G2. 어쨌거나 G2 카메라는 좋다. 좋다. 필름 카메라지만은 좋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기고 무엇보다도 바디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렌즈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나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필름 카메라들 얘기들을 쭉 더 해드리고 또 디지털 쪽에서도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리뷰라고까지 갈 건 없고요. 소개 개념이지.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 고민들 해보시고 필름 카메라들에 관심을 가져라. 또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가 코닥에서 액타크롬을 이제 생산을 한다. 올해부터 생산을 한다. 그럼 이제 필름도 붐이 불고 4D가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그렇다면 쌀 때 좀 사둬야 되지 않을까? 투자 필름이 할 때 나오기 시작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팩도 좀 더 나오고 뭐 제 코닥에서 뭐 티맥스든 프로스엑스든 트라이엑스든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좀 생산이 된다. 그리고 좀 붐들이 불면 좀 더 사진 생활을 하는데 다양성을 좀 갖고 여러 가지들로 실험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재밌는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콘탁스 G2 카메라를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설이네. 구정. 다음 구정 잘 주에는 보내시고. 저희가 방송 준비를 못 할 것 같고요. 설 지나고서 그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우리가 생방송으로 가자.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생방송으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하고 날짜가 정확히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포토 아카데미, 다음에 포토 아카데미 153 카페에 항상 언제 방송을 한다 게시를 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방송 보시고,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유튜브로 컨버팅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어쨌거나 오늘 78회 방송이네요. 지금까지 오면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사진 통장을 많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설이네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복 많이 바랍니다. 받으십시오. 새해 설 지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송보였습니다. 푸디였습니다.